네, 이번 코너는 중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궁금증까지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중동 백과사전 김영미 국제분쟁지역 전문 PD 전화로 연결합니다.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사고가 벌써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났습니다. 당시 사망자만 200여 명이 넘었고 부상자도 7천 명이 넘으면서 정말 이 참사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렸었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대형 화재까지 발생을 했더라고요. 네, 최근에 그 근처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그때 대규모 폭발 사고가 났을 때도 그랬지만 이 화재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왜 났는지를 또 모르는 거예요. 왜 났고 또 이게 어떻게다가 났고 또 예방책은 무엇이고 국가의 기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후 대책도 없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 집 근처, 그 다음에 내가 사는 공간이 언제 이렇게 대형 화재가 나서 내가 언제 사고가 당할지도 모른다. 그런 참사가 언제 발생할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에 시달려야 된다는 것이 레바논 국민들이 가장 직면한 지금 문제라고 그렇게 입을 모아 얘기들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불확실성도 큰 문제지만 그 폭발 사고 이후에 그 상황 수습들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레바논 국민들이 원하던 정치 개혁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관련 소식들은 사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좀 전해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관련 소식이 없는 게 된 게 없으니까 이제 관련 소식이 없는 건데요. 네. 제가 주말에 이거를 취재하기 위해서 전화를 여기저기 하니까 네. 레바논 국민들이 제가 전화를 해준 것만으로도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관심을 가져주니까요. 네, 예. 그것만으로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마워할 정도인데 정치 개혁 이런 걸 물어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분노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데 기존의 자기네 정부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 애초에 총 내각이 사퇴를 하면서 기존의 정치를 하던 인간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정치 개혁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국가가 당연히 지금 이런 참사를 놓고 해야 될 것들인데 네. 이런 고차원적인 말을 얻다가 할 수도 없을 만큼 기존에 했던 정치하는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고 코로나를 핑계로 대고 아예 출근조차 하지 않고 서류 하나 떼려고 해도 그날 대참사 이후로 레바논 정부는 그냥 거의 올스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데이트 보도들이 안 나와서 제가 궁금한 점들 이것저것을 물어보니까 네. 그날 이후로 하나도 된 거 없고 올스톱이라고 보면 된다라는 말을 되풀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참사되고 잔해들도 많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치워야 될 텐데 네. 어떻게 치웠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빗자루 들고 가서 치웠다는 말을 해서 제가 되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장 목소리를 이제 직접 전화 통화로 듣고 말씀을 해주신 내용만 들어봐도 레바논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답답한 상황이고 분노와 울분에 차 있는지가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럼 복구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부상자들 사망자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그런 병원이나 이런 의료기관들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요? 네, 레바논 폭발 참사가 처음 발생했을 때 사망자는 70여 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한 달 반 지났을 때 200명이 넘어갔잖아요. 그만큼 중환자들이 많았던 거고 사투를 벌리다가 사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 그렇게 됐을 때는 병원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못했고 또 참사 현장 바로 앞에 굉장히 큰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조차도 참사로 병원이 폭파돼 버렸고 그 병원 레바논 내에 있는 병원 중에 그러니까 베이루트 시내에 병원이 한 50곳이 있었대요. 근데 네. 그 중에 제대로 기능을 하는 곳이 불과 10곳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베이루트 시민이 180만 명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10곳도 안 되는 병원에 코로나 환자 몰려들죠. 또 그 참사 이후 부상자들 몰려들죠. 그뿐만이 아니라 당뇨병 환자들, 인슐린 필요하죠. 암 환자들 있죠. 네. 아이들 태어나야 되죠.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나마 국제사회에서 조금씩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약품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 또, 각국의 지원, 군대, 이제 평화지원군에서 나온 그런 사람들이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아주 임시 방편으로 되고 있지만은, 한 국가에서 의료시설이 돌아간다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비상사태잖아요. 네. 정부가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방임 사태가 돼버리니까 코로나는 점점 더 심해지고 더군다나 지금 봉쇄령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다시 봉쇄령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이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3사 직후에 그래서 그런 이 나라의 상황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도 굉장히 거셌었는데 지금은 시위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예. 지금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또 물도 부족한 상황. 그러니까 물 한번 끊어지면 시위가 더 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 끊어지면 또 시위가 더 격해지고. 왜냐면 참아보고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하다가 레바논 국민들이 못 참는 거예요. 네. 그리고 화가 나니까 또 이제 몰려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 봐야 정부가 아무도 정부 청사에 코로나 핑계를 대고 아무도 출근을 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시위하러 나가봐야 빈 정부만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국가 시스템 자체가 정지돼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반정부 시위대가 결국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치를 하고 뭔가 국가 시스템을 돌아가게 만들어 달라. 그리고 그 궁극적인 또 기본에는 정치 개혁이라는 어떤 그 의지가 깔려 있는 건데, 레바논의 정치 권력 분점이 또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기독교 마론파가 하기로 되어 있고 이건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총리는 이슬람 수니파, 그다음에 국회의장은 이슬람 시아파가 하기로 완전히 분화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은 레바논에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종파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갈라먹기로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게 자기들끼리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레바논이 저 사태가 와버린 게 뭔가 서로 견제를 하면서 약간의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와 그런 게 아니라 자기네 몫은 법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전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정부. 그러니까 일 좀 해라라고 국민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일을 안 하다가 저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권력을 알아서 나눠 갖고 그 권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일들은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건데 하산 다이브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총사퇴를 하고 새 총리가 지명이 됐잖아요. 이 새 총리에 대한 레바논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새로운 총리가 지금 새로운 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마자 레바논 국민들의 반응은 뭐냐면 너무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레바논 역사상 가장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거죠. 그렇죠. 이 새 총리가 그냥 외교관 출신이거든요. 독일 대사 출신이고 외교관 출신인데 그냥 대사님 하시다가 갑자기 총리라는 아주 엄청난 직함을 맡게 되는 건데 더군다나 지금 새로운 정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국민적 인지도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경험도 없고 또 행정적 경험도 아주 적은 사람들. 네. 그 인지도도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야기는
그냥 아주 태평 세월 때 들어와도 잘 못하고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레바논의 이 국가적 위기를 와서 타파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그냥 아마추어들한테 맡겨놓고 기존의 정부 관계자들은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다라는 게 국민들의 대다수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지고 총사퇴가 아니라 그냥 도망가는 걸로 지금 국민들은 느끼고 있는 건데요. 반정부 시위대가 지지해온 인물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한때 지금 국제사법재판소 판사인 나와프 살람을 좀 지지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권력이 지금 나눠져 있는 이것을 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비종교적인 그러니까 종교 상관없이 정치적인 실력만으로 공무원들을 뽑고 정치하는 사람을 뽑고 그래서 비종교적인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국민들한테는 너무 솔깃한 이야기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바예요. 아니 종교와 종파가 뭔 상관 있냐. 실력이 중요하다. 이게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바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기존에 정치를 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별로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 거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저 사람이 만약에 권력을 독점했을 때 네. 우리가 나중에 이 위기가 지나가고 조금 나아졌을 때 다시 돌아와서 다시 권력을 가져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굳건하게 권력을 가지면 우리가 돌아왔을 때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견제 세력이 많아지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레바논은 헤즈볼라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이 헤즈볼라가 과연 돌아왔을 때 이 나와즈가 이 자리를 차지해서 헤즈볼라가 만약에 차지할 자리가 없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심각해진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헤즈볼라의 입김이 레바논 의회에선 여전히 강력한 상황인 거죠? 헤즈볼라는 레바논 안에서의 정치적인 힘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다기보다는 이란 시아파 벨트 안에서 지지를 받는 거예요. 네네. 현재 지금 시위대에는 시아파도 많아요. 수니파, 시아파 상관없이 시위대가 나와요. 국민들은. 그러나 정치하는 계통에서는 헤즈볼라가 아직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헤즈볼라가 지금 정치 실권을 잡아버리면 이스라엘 간에 또 예민해지는 거죠. 네. 2007년도에 레바논에 전쟁이 난 이유가 헤즈볼라와의 관계에서 전쟁이 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정치적 힘을 확 잡아버리면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 시동을 걸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힘의 균형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렇다고 헤즈볼라 완전히 이 정치에서 손을 떼버리게 되면 이 이란과 이 시아파 벨트 여기서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폭발 사고 이후 레바논 베이루트의 현재 상황 한번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미 국제분쟁지역 전문 PD와 함께했습니다.